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양계장을 하며 떼부자가 된 한 과부가 쫄딱 망하기 직전 똑똑한 머슴 하나를 들이고 나서는, 아니 글쎄 생각지도 못한 사냥꾼한테 쫓겨 일생일대의 추격전을 벌인다는 아주 놀랍고도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 올시다. 그럼 얼른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닭들이 사방을 뛰어다니는 한 요상한 마을이 있었어요. 대체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것인지 닭들 수백 마리가 글쎄 온 마을을 시도 때도 없이 헤집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산 중턱에서 양계장을 했던 호라비 이씨가 무슨 일이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이 닭들이 모두 그 양계장을 탈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나중에야 알아차리고 난 마을 주민들이었기에 주인 없는 닭이라 여긴 그때부터 한두 마리씩 잡아 삼계탕을 해먹거나 그 닭들을 다른 마을로 되팔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린 한 과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용선으로 장사 수완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기회 포착 능력 또한 아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차에 사냥을 좀 해봤다는 머슴 하나와 그 마을에서 꽤나 오래 산 머슴 둘을 들여놓던 그녀였기에 마을에서 날뛰고 있는 닭들을 있는 대로 아주 깡그리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옳지. 그럼 요것들의 알을 부화시킨 뒤에 그것들도 아주 잘 키워내서 얼른 커다란 양계장에다 넣어놔야겠구나. 그럼 요놈들 닭 수십 마리로 아주 떼부자가 될 수 있겠어. 말이 수십 마리지. 매일같이 잡아들인 탓에 그 닭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단숨에 수백 마리가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에 옳다구나 싶은 용선은 곧바로 아주 큰 돈을 들여 그럴싸한 양계장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따져봐도 그만한 크기의 양계장은 보기가 드문 것이었지요. 그러자 공짜 삼계탕과 계란 반찬에 매번 신이 나하던 마을 사람들이었건만 이젠 이 용선으로부터 닭을 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그 알값을 비싼 값에 불러도 가끔씩 사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닭들의 상태가 너무도 튼실했던 건 물론이고 그 샛노란 노른자는 그야말로 구워 먹든 쪄 먹든 간에 그 맛 하나 또한 아주 일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 마을 밖으로까지 알을 내다 파는 상황이었기에 용선은 급기야 떼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날들이 한참은 이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상스럽게도 그 닭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라냐? 벌써 이것이 몇 마리째인 것이오. 니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봐야 쓰지 않겠느냐? 이런 마님의 말에 그나마 있던 두 머슴은 번갈아가며 그 양계장을 밤새고 지키기 바쁜 것이었어요. 헌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양계장에 들어오는 도둑은 한 놈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닭들이 똑같은 숫자라야 할 텐데 말이지. 어디 보자. 분명 머슴들이 지켜놓은 터였으니 닭들의 숫자도 그대로라 여긴 용선이었건만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이번엔 그 닭들의 숫자가 아예 셋이나 비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더냐? 마을 사람들이 훔쳐갔을지 몰라. 내 그토록 잘 지키라 했거늘. 어찌 이번엔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씩이나 비는 것이야? 너희들이 나 몰래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니라드냐? 되려 마님의 의심 어린 눈길이 쏟아지자 두 머슴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아, 어찌 저희들을 의심하십니까요? 닭들을 직접 잡아들인 것도 모자라 이런 양계장 만드는 것까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답니까? 이런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머슴들이었건만 이젠 어째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니놈이 양계장을 지킬 때 어디 졸기라도 한 것 아니든가? 아님 니놈이 저 닭들을 훔쳐냈거나. 무엇이요? 내가 밤에 지킨다오니까 내 생각해준답시고 대신 밤에 지킨 놈이 누군데? 난 니놈의 그 알량한 선심이 의심되는구만. 그러니 니놈이 훔쳐놓고 괜히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는 것 아닌가? 이 썩을 놈아? 이런 머슴들의 싸움에 마님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자 이 머슴들은 서로를 씩씩대며 쳐다보더니만은 급기야 머리채를 쥔 채로 패대기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당채의 농기구들까지 부숴가며 결국 한 머슴은 피까지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상처와 분에 못 이겼는지 그 머슴은 마님의 집 밖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이 집으로는 다신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이 말이지요. 마님, 어째 저놈이 훔쳐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요. 아주 안 돌아올 것 같이 마님께 욕보이는 말가정 잔뜩 쏟아내면서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젠 저 닭들이 왠지 안전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이 말에 다소 화가 누그러진 마님 용선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자, 그럼 네 말대로 저 닭들이 이제부터 그대로라면 말이지. 너한테는 아주 특별한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날부로 내 방에서 하루 건너밤씩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말이야. 건 이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 훔쳐보는 걸 내 알아버린 이상 말이지. 이 말에 뜨끔했다는 듯 몸을 움찔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배시시 미소를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도 참 언제 절 그리도 알아차리셨단 겁니까요? 네 참, 그럼 오늘도 한번 보초를 지대로 서보겠습니다요. 그럼 그 닭 걱정일라문에 꿈에서나마 꾸시질 말길 바랍니다요. 라며 한 발 물러서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또다시 머슴은 전보다도 더 부릅뜬 눈으로 양계장 곳곳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둑놈은 물론이거니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어 마님 용선이 그 양계장 안으로 발을 들이자 그럼 어디 볼까?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하나하나 세어가던 마님의 눈빛은 점점 밝은 빛을 띄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놈을 세고 나니 그 숫자가 전날과 딱하고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구야. 이젠 닭들이 더 없어질 일이 없겠구만 그래.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느니라. 이 숫자에서 줄면 네 세경도 그만큼 줄 테니까는 내일도 모레도 여길 잘 지켜야 한다. 알았느냐? 이에 고개만 끄덕이는 머슴이었지요. 헌데 마님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저 온통 붉어진 얼굴이 그 해질녘 노을과 비등비등한 것이었어요. 이런 머슴의 면상에도 잔말 않고 뒤돌아서는 용선이었건만 그럼 거 오늘 밤에 내 방으로 들도록 하거라. 그리고 아침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갈 생각은 해놓고 말이지. 라며 뒤돌아서는 마님의 머슴의 얼굴은 더욱 홍당무가 되어 있었지요. 이런 상황을 마치 꿈속에서나 상상해 봤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마님의 방 근처를 서성이던 머슴은 한참을 그 문지방 앞에 서 있더만은 마지막 침을 꼴까닥 삼킨 채 그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환히 켜져 있는 호롱불이었건만 그 마님 용선의 모습이 어째 잘 베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그 두툼한 이불 속으로 속옷만 입은 몸을 넣어놓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들어왔음 빨리 문을 닫을 일이지. 아 못하러 그러고만 서 있는 것이냐? 이불도 빨리 꺼야 하는구만. 이에 방문을 닫은 머슴은 곧 그 마님 옆에 몸을 뉘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후 하는 소리와 함께 깜깜해지는 마님
용선의 방이었지요. 잠시 후 커다란 용선의 비명소리에 부뚜막에 앉았던 고양이가 달아나 버리고 부엉이가 졸린 눈을 부릅뜬 채로 어느 한 곳만을 응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비명소리가 멈출 줄을 모르는 그 용선의 집 쪽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날 이후 양계장의 닭들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용선이었건만 그 수가 한치도 줄지 않는 터 되려 머슴 하나만 매일 밤 죽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이젠 밤마다 들리던 용선의 비명소리에 더해 그 머슴의 지친 소리 또한 역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얼마가 더 지나갔을까요? 그런 날들이 몇 달째에 이르자 글쎄 용선의 배가 이만저만하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산파를 불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놓는 용선이었지요. 그토록 자식 복이 없다 한탄을 해오던 터였건만 오래전 남편을 잃고도 한 번도 기댈 않던 상황에서 이리도 기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었습니다. 어째 이것이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가 모르겠구만 그래. 그럼 이 아이만큼은 내 정말 잘 키워봐야겠다. 정말이지 저 닭들보다도 아주 잘 키워야겠어. 라며 아이만을 끌어안은 채로 매일 밤을 보내는 용선이었지요. 헌데 그러다 보니 머슴은 이전처럼 양계장 돌보는 일만 시킬 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이에 자신도 그 아이가 무엇보다도 눈에 밟히는 머슴이었건만 그저 단 한 번도 그 아이한텐 다가갈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못되고 못된 자신만 알기 바쁜 용선이 머슴은 아비로서 절대 인정을 하질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그런 아이가 돌잔치 할 때 즈음에 이르러 또다시 마님의 칭찬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오늘도 닭들 늘어난 숫자가 그대로구만 그래. 거 한 놈도 잃어버리질 않은 것이 내 머슴 하나 들이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오늘 내 너한테 특별히 허락을 해야 쓰겠구나. 라며 머슴을 향해 미소를 짓는 용선이었어요. 그러자 머슴은 밤도 밤인 것이라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를 한번 안아보도록 해줄 거란 생각에서 얼른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를 어찌해야 쓸까요? 아이는 다른 방에 재워놓은 채로 그저 호롱불과 마님만이 야릇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깨지 않을 만큼 아주 나직한 소리로 새벽에 한기마저 달궈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내 특별히 오늘은 몸보신용 삼계탕을 끓여야겠구나. 나도 좀 기력이 예전 같질 않아서 말이지. 이런 용선 마님의 말에 그 어느 때보다도 퀭해진 눈과 쪽 들어가 버린 양 볼따구의 머슴이 살짝 억지 미소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미처 알아채지는 못한 마님 용선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도 여지없이 곤히 자는 닭들의 잠가정 깨워버리고 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수탈기 울 때까지도 일어날 줄을 모르는 과부 용선과 머슴이었지요. 아이구야, 늦잠을 자버렸네. 얼른 내 아이한테 가봐야 쓸 것을. 이놈아? 넌 얼른 나가 네 방으로 가지 못할까? 어찌 여태껏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오? 이에 깜짝 놀란 머슴도 제 옷을 축혀 입기도 전에 그 방을 뛰쳐나오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비쩍 마른 몸으로 제 방에 들어가 남은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은 밤에 자야 쓰는 것을 한밤중에 온통 기력을 다 빼놓았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그런 잠을 청하기도 전에 글쎄. 이 머슴놈아. 여기 이 닭들 숫자가 안 맞질 않느냐?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이에 뛰쳐나간 머슴이
정말 그 닭들의 숫자를 세어보자 2마리는 좋게 비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양계장 문단속은 나름 철저히 해놓은 터였건만 예전처럼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간 머슴놈이 다시 몰래와 훔쳐갔을 리도 만무한 것이었지요. 그 머슴놈은 진작 길에서 객사를 했다 들어놓은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오늘 밤엔 내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요. 어차피 도둑이란 족속들은 꼭 밤에만 나타나니까 말이지요. 헌데 웬걸 밤에는 더 바쁘지 않느냐며 따지고드는 마님 용선인 것이었지요. 허나 닭이 또 줄면 어쩌냐는 머슴의 설득에 결국 제 성을 내려놓는 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 양계장을 지키는 머슴이었지요. 다음 날이 되어 확인차 그 양계장으로 다시 들어간 머슴이었건만 아니 글쎄 이것이 어찌된 일이랍니까요. 그 많던 닭들 중에서도 제일 토실토실한 몇 마리가 또 깜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밤새고 이 양계장 주변을 다 돌아다녀 봤건만은 정말이지 귀신이 아니고선 어찌 이런 일을 계속 벌일 수가 있다는가. 이런 한탄과 함께 이제 막 고프기 시작한 배를 움켜쥔 채로 이 사실을 마님께 고하는 머슴이었어요. 헌데 아니, 어찌 네 직분도 다 하지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밥까지 얻어먹으려는 것이냐? 내 그만큼 네 세경도 깎아버릴 것을. 아, 빨리 뭔 방법이 있는지 머리에서 찾아봐야 할 거 아니냐? 아님 너도 그 도둑놈으로 몰아서는 내 옥살이 한번 제대로 시켜버리려니까는. 아, 이래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것이야? 이런 협박 아닌 것박에 심장이 뛰고 사지가 떨려오는 머슴이었습니다. 그 닭도둑놈으로 몰릴 판이면 그냥 내쫓기고 마는 것이 나을 것을. 그래도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제 아들이 멀리서 보여지자 그나마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는 머슴이었어요. 이런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들 때문에서라도 도망은커녕 그저 나약한 자신을 탓하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어째? 그놈의 방법을 찾아내봐야 할 텐데. 이 요망한 도둑놈을 내 어디서 잡을 수가 있단 말이드냐. 그 오밤중에도 낌새조차 내보이질 않는 이놈을. 이에 또다시 온밤을 지새우며 그 양계장 밖을 지키던 머슴이었건만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토실토실한 닭들만 죄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결국 마님의 쓴소리에 견디다 못한 머슴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근처 주막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탱이에 앉은 채로 사발에 든 물만 안주 삼아서는 닭주만 쭉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어째 그 고민이 얼마나 들어차 계시길래 거 안주도 없이 그렇게 술만 때려 넣는 것이요? 이래보니 양반집 머슴 같아 보이는데. 한 훤칠한 남정네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빈손이 아닌 한 손엔 돼지 부속 한 접시와 다른 손엔 닭고기 구이를 든 채로 말이지요. 이를 보며 입맛을 다시는 머슴이었건만 있는 대로 자신의 사정을 쏟아내는 그였습니다. 그 꿀맛 같은 돼지 부속과 닭다리 하나에 행복해하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사내는 어째 나도 일감을 찾고 있던 차였건만은. 그거 참 잘 됐구려. 그런 좀 도둑 잡는 거 하나만큼은 딱 내 전문이라서 말이오. 이런 사내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인 머슴이었어요. 그리고는 닭들이 사라지던 자초지종을 마저 있는 대로 모두 다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 그런 건 어째 야밤에 숨어다니는 들깨나 여우짓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어디 그 요즘 귀신이 모터러 닭들만 죄다 잡아간답니까? 어쨌거나 주변을 잘 살펴보면 말이오. 분명 알아채기 힘든 출입구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내 그것 찾아내는 것만큼은 정말로 전문인 것인데. 어째 그럼 그 집 세경이 나한테 맞을라는가? 라며 괜히 입맛만 다시는 사내였지요. 그러자 아, 그럼 내 마님께 잘 얘기해 보겠소이다.
그 닭들만 줄지 않는다면야 세경은 물론이고 없던 기마저 팍팍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겠소. 나중엔 그걸 다 뺏어가서 그렇지. 이 말에 눈을 휘둥그레 치켜뜨는 사내였어요. 길을 올려주다니요? 아니 그리고 그걸 뺏어가다니 그건 또 뭔 말이랍니까? 아, 그냥 해본 소리요? 일만 잘하면은 그냥 칭찬을 아낌없이 해준다. 뭐 그런 말이외다. 그럼 어째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뭐 하루 이틀 끈다고 해서 그 도둑놈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닐지 싶어서 말입니다. 이에 주막을 나선 이들은 얼른 그 용선 마님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자가 말입니다. 저 양계장 도둑을 잡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 해서 말이죠. 당장이라도 세경을 맞춰주시면은 오늘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다는디. 이 머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 사내의 얼굴만 유심히 들여다보는 마님, 용순이었어요. 그리고는 뭔지 모를 침묵이 이어지자 침만 꼴까닥 삼키며 제 손만 만지작대는 머슴이었지요. 그러자 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민봉기라 하옵니다. 내 듣기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양계장을 하시면서도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 들었는데 말이오. 절 이 집에 들이시기만 하면 그 도둑놈이 누군지 바로 아실 수 있다 안 합니까요? 이런 민봉기의 의기양양한 말에도 대꾸를 않는 용순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더니만 그래 그럼 이놈의 실력이 어떤지 내 한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구나. 그 원하는 세경은 일단 맞춰줘 볼 테니 저 머슴하고 얼른 양계장을 살펴보도록 하거라. 잠자리는 저 빈방에다 마련해 줄 테니. 라면서도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은 채 거두질 못하는 용순이었어요. 이에 고개를 조아리며 그 양계장으로 향하는 민봉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주변을 아주 세심히 살피는 것이었지요. 헌데 아 여기가 좀 이상한데 말이오. 이 땅속이 좀 비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민봉기의 말에 그 양계장 담벼락 밑을 살피는 머슴이었습니다. 글쎄요. 다른 땅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뭔 차이가 있답니까? 라며 그 땅을 밟아보기까지 하는 머슴이었지요. 그러자 아 그리 밟는다고 모르는 걸 어찌 알겠소이까? 요 땅 빛깔만 봐도 그 속이 비었는지 딱 알 수 있건만은. 그럼 잠시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에 양계장 안으로 들어선 민봉기는 그 밖의 땅과 이어진 쪽을 따라 닭들이 알을 품은 둥지들을 여기저기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 살살 좀 하시오. 닭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하이 참, 거 계란 깨지겠소이다. 라며 다그치자 이에 아랑곳 없이 분명 이쯤이 맞는 것 같은데. 어째 여길. 가만 보자. 이에 닭들이 놀라 푸드득 거리는 동안에도 그저 양계장 안쪽의 땅을 이곳저곳 마구 뒤져대는 민봉기였지요. 그러다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런 땅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거 닭똥 냄새밖에 안 나는구만. 이런 민봉기의 뒷공무니를 따라 함께 냄새를 맡아대는 머슴이었건만 아이고 깜짝이야. 화들짝 뒤로 물러서는 민봉기의 궁둥이에 제 머리를 찍고 마는 머슴이었어요. 아, 놀랬지 않습니까? 또 왜 그러는 것이요? 거 내 말이 맞다 안 합니까요? 아 이것 좀 보시오. 여기로 이 도둑놈이 들락날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머슴이 그 민봉기가 가리키는 땅을 보자. 아니 글쎄 그 닭들이 앉았던 둥지 밑에 웬 아주 조그만 구멍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찌 이런 작은 구멍으로 드나들었답니까요? 크기로 봐선 새끼 고양이 하나도 나오기가 어렵겠구만은. 이 말에 슬쩍 미소를 보이던 민봉기가 아 이 구멍이 본래대로 컸으면 어찌 여지껏 눈에 안 띌 수가 있었겠소. 여기 이래 흙으로 막아놨으니까 그랬을 수밖에. 라며 그 구멍을 손으로 헤집어내자 정말 그 민봉기의 말대로 흙구멍이 금세 사람 하나는 드나들 만한 동굴구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구야. 드디어 찾았어이다. 아니 이놈들이
여기로 훔쳐나간 것이었구만요. 신이 난 머슴이 득달같이 마님께 달려가서는 이 사실을 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용선은 놀라 기뻐하면서도 민봉기를 엄청 축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을 들여다보며 그럼 이 도둑놈만 잡으면 되겠구만 그래? 근데 어째 이런 구멍을 어찌 이리도 잘 뚫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더냐?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민봉기였어요. 그것이 나도 의문인 것이 왜다. 저 밖까지 먼 거리를 뚫어놓은 것은 분명 도둑질에 아주 도 같은 도둑이거나 아님 아,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보다 비상한 여우짓이거늘? 100년을 사는 여우라면 분명 이런 짓을 하고도 남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100년을 사는 여우라고? 가뜩이나 큰 눈이 더 커져버리는 마님 용선이었어요. 그런 100년 묵은 여우라 함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서나 들어봤을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였으니까 말입니다. 100년을 더 살려면 100마리의 닭들을 먹어치워야 한다더니만. 그것이 전설로만 전해 내려온 것도 아닐지 모르겠군 그래요. 이런 민봉기의 말에 침만 꼴까닥 삼키는 용선과 머슴이었어요. 어찌됐든 아직 확실한 건 모르니까 말이오. 내 오늘 밤부터 이 구멍의 입구를 지키고 있어 보겠소이다. 그럼 분명 여길 드나드는 놈을 잡을 수 있을 것을. 아니 근데 웬 시장기가 이리도 몰려온다냐. 그리고 이 막걸리 냄새는 또 어쩐 일인 것이오. 아이고 달콤해라. 이런 민봉기가 코를 킁킁 대자 함께 코평수를 넓혀대던 마님 용선이 그럼 얼른 식사 준비를 하겠소이다. 막걸리는 집에서 담근 막걸리면 괜찮으시겠소? 이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민봉기였어요. 그리곤 고개를 끄덕이자 어느새 맛 좋은 수육을 눈앞에 둔 채로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를 제 입에 잔뜩 털어넣는 민봉기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금세 어둠이 깔리고 난 뒤 그 양계장 밖 미리 찾아놓은 구멍의 입구 근처에서 몰래 숨어있는 민봉기와 머슴이었어요. 나 혼자가 떠났다는데 왜 그리도 말을 안 듣는 것이오. 이러다 둘 다 들킬지도 모르겠구마는. 그러자 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또 괜히 마님만 방으로 불러쌀지도 모르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놈의 도둑놈 면상을 제일 먼저 봐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소. 이놈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것을. 그것이 여우라면 더더욱 말이오. 헌데 이때였어요.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만은 그 구멍 근처로 시커먼 무언가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온 것 같소이다. 내 저놈을 이 밧줄로 묶어야 할 것을. 허리춤에 찬 밧줄에 손을 가져가는 민봉기였어요. 헌데 낯을 든 머슴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뭔 줄 알고 묻기부터 한답니까? 그 손을 덥석 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이런 속삭임 속에 그 구멍 입구를 바라보던 민봉기가 바로 저기 있소이다. 그럼 이놈 아주 잘 걸렸다. 라며 그 땅굴 입구로 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떨결에 머슴도 함께 발을 떼는 것이었지요. 헌데 여기저기 뭔가를 쫓아 뛰던 민봉기가 어느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라 두리번거리던 머슴이었건만 갈 곳을 잃어버린 채 혼자 그 양계장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에 거의 다다를 즈음 먼 숲속에서 그 민봉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어째 그리도 금세 사라져 버렸답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다녀온 것이오? 그러자 민봉기가 어찌나 재빠르던지 내 끝까지 쫓아갔더랬지만 놓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도 일단 이 도둑놈의 정체는 밝혀놨으니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머슴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오? 대체 어떤 놈이랍니까? 그러자 내 생각대로
아주 긴 꼬리를 단 여우놈이었소. 이놈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신출기 몰아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러니 무엇보다 이 구멍을 막고서는 그 여우놈을 잡을 방법을 찾아봐야겠소이다. 이 소리에 그 구멍 입구를 함께 막아버리는 머슴이었지요. 그리고 나자 어느새 마님 용선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도둑의 정체가 여우라는 것을 진작 머슴으로부터 전해들은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다더냐? 그 여우놈이 그리도 귀신 같다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요. 일단 이 구멍을 막았더라도 다른 구멍을 파고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일 텐데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것이 무엇이라더냐? 하나밖에 없다라니? 이에 잠시 망설이던 민봉기가 제가 잘 아는 여우 사냥꾼을 불러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이 사냥꾼이라면 저 여우를 단숨에 잡아버리고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마냥 기뻐하는 마님 용순이었어요. 그거 잘 됐구나. 그럼 얼른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라. 값은 원하는 만큼 후하게 쳐준다 하고. 이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민봉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여가 지난 후 풍채가 어마어마한 데다 사내대장부의 시원스런 용모가 여지없이 풍겨나는 그런 털복숭이 여우 사냥꾼이 용순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찾아왔소이다. 어째 이 집에서 자꾸 여우가 닭들을 물어간다고요? 기골이 장대한 사내한테서 뭔지 모를 신뢰가 폴폴 풍겨났던지라 화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채로 그를 맞아들이던 그때 진작 여우 사냥꾼을 찾아내 이 집 주소를 일러준 민봉기 또한 사냥꾼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마님 용선과 마주 앉은 여우 사냥꾼이 내 이름은 장필삼이라오. 여우 잡는 데에는 이골이 난터. 그 닭들을 물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우놈을 좀 잡아드릴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럼 일단 걱정은 미뤄두시고 내 그 여우놈이 나타났던 곳을 얼른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 말에 그 양계장 뒤편의 땅굴 근처로 안내를 해주는 용순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놈 봐라. 아주 야가 빠진 것이 이 흙을 파헤친 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 말이지. 그렇다라면 한참 이곳저곳을 살피며 허리춤에 찬 밧줄과 날도끼를 만지작대던 장필삼이가 내 가만 보니 이 여우놈이 말입니다. 진짜 노리는 것은 정령코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오. 그러자 이 말에 흠칫 놀라하는 용순이었어요. 아니 어찌 저 양계장 닭들 말고 뭘 더 노린다는 말씀이시오? 이에 뒤돌아 산을 둘러보던 장필삼이 이 요망한 여우놈이 말이오. 진짜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 이 집 주인인 것 같소이다. 이 말에 더욱 깜짝 놀라는 용선이 더 말을 잇지 못하자 그러니 당신이 함께 저 산으로 올라주셔야겠소이다. 그래야만이 이 여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아니 그래도 그 여우놈이 어찌 저를 탐한단 말씀이십니까? 젊어 어찌하겠다고? 그건 나로서도 알 순 없지만 말이오. 이 여우놈이 집 주변을 다닌 흔적들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 딱 당신을 원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 나와 함께 올라가서는 내가 일러주는 안전한 곳에 계시면 말입니다. 그때 나타난 여우놈을 내가 딱 잡아보도록 하겠소. 그러니 걱정 말고. 이런 사냥꾼 장필삼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용선이었건만 고민만 해선 답이 나오질 않는 터 그냥 알았다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잘 뉘어놓은 아들을 한번 둘러본 뒤에 머슴한테도 신신당부를 해놓는 것이었어요. 거내 다녀오는 동안 방에는 기웃거리지도 말고 말이지. 내 아들이 울기라도 할 때만 그때 방문을 열어 확인하도록 해라. 내 금방 내려올 테니. 그리고는 대체 그 여우놈이 왜 그토록 자신을 노린다는 것인지 그저 의아하기만 한 용순이었어요. 그런 생각 하나만을 품은 채로다가 사냥꾼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그녀였습니다. 헌데 어느 정도 꽤나 숨이 차도록 한참을 오른 그때였어요. 어느 작은 숲속 안에 이르러 신중한 눈빛으로 두리번대던 장필삼이가 자, 이 근처에 분명 그 여우놈이 숨어 있는 것 같소이다. 그러니 이걸로 좀 당신을 묶는 척을 해야겠소. 그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그 여우놈이 나타나도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걸지 말길 바라오. 라며 한 커다란 나무 곁으로 용순을 데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용순을 꽁꽁 묶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묶는 척을 한다면서 왜 이리도 세게 묶는 것입니까? 아, 너무 당기시지 마시오. 숨쉬기도 힘든 것이 아프다 안 합니까? 그러자 검지손가락만 제 입술에 갖다 대던 장필삼이가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그 사냥꾼을 소리질러 부를 수도 없는 처지의 용수는 마냥 꽁꽁 묶인 사지를 조금씩 떨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꽉 묶인 밧줄 때문에 온몸의 피가 제대로 돌질 않는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호호호호. 정말 아주 꼴 좋게 됐구만 그래. 내 니놈을 진작 잡아먹어야 했는데 말이지. 이 소리에 깜짝 놀라는 용선이었습니다. 허나 그 눈앞에 볼 수 있는 곳들을 둘러봐도 그저 나무와 숲을 뿐인 것이었지요. 내 니놈을 진작 물어와 갖고 놀다 확 잡아먹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아주 그 닭들부터 맛보느라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거 참 아주 잘 됐구만 그래. 분명 이 소리는 그 용선의 뒤쪽에서 들리는 듯 한 것이었어요. 적어도 용선에게 있어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꽁꽁 묶인 몸으로 날 볼 순 없을 테니까 말이지. 이제 내가 보이는 순간 넌 세상을 하직하고 말 것이야.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지. 누구시오? 누군데 그런 말을 함부로 나한테 하는 거요? 그러자 그 목소리는 곧 누구기는 네가 그토록 날 못 잡아 안달이던 100년 묵은 여우라 안 하겠느냐. 내 몇십 년간 조용히 잠만 자면서 사람 말은 잊고 있었는데 말이지. 어찌 니년이 그 못된 짓만 골라 하면서 내 단잠을 깨운 것이냐. 내 그 닭들을 물어가도 이분이 안 풀리는구만. 그러자 한껏 당황한 표정의 용선이 덜덜 떨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요? 못된 짓이라니. 난 내 닭들만 열심히 키운 거밖엔 없는데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랍니까? 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여우의 목소리였어요. 닭만 열심히 키웠더라. 내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다 안 나오는구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괜히 내 화만 올라오는 터 그냥 널 바로 확 잡아먹어야겠다. 이에 순간 깜짝 놀라는 용선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그러시는 연유가 궁금했을 뿐이옵니다. 난 아주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오. 그제서야 울먹이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용순이었어요. 그러자 아들이라. 내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지. 그럼 어째 그놈까지 먹을 배를 남겨놔야겠구만 그래. 아주 좋아. 오랜만에 포식을 할 수 있겠어. 살려주시오. 내 아들은 안 된단 말이오. 사냥꾼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여우가 나타났소이다. 그러자 그 여우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냥꾼은 이미 내가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불러봐도 이 숲속엔 그저 너와 나뿐인 것을. 아니 놈의 무덤이 여기인 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요망한 꽃뱀 같은 거사. 꽃뱀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꽃뱀이라 하는 건지. 그 말하는 여우가 신기하기도 했건만은 자신을 꽃뱀이라 부르는 이유가
너무 의아하기만 한 용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한테 이러는 이유가 더더욱 궁금하기만 할 뿐이었지요. 대체 내가 어쨌길래 날 잡아먹으려는 것입니까요? 그 이유나 좀 듣고 싶소이다. 그러자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냐? 네 놈이 저지른 일을 여태껏 잊고만 있던 것이야. 이에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용선이었지요. 어째 네 놈이 벌인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보고만 그래. 내 그럴 것 같긴 했지만서도 그럼 뭐 할 수 없지. 내 그 이유는 알려놓고나 잡아먹어야겠구만 그래. 이런 여우의 말에 몸서리치는 용선이었습니다. 헌데 그 여우가 용선이 묶인 나무 바로 뒤로 바짝 다가오더니만은 헌데 내 가만 생각을 해보니 네 놈이 먼저 자백을 하고 잘못했다 뉘우친다면 말이지. 내 네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야. 그니 아들놈도 함께 말이지. 이에 지친 몸을 가누며 고개를 쳐드는 용선이었어요. 약 3년 전에 말이다. 네 놈이 그리도 좋아라 했던 그 호라비를 내가 아는데 말이지. 저 산중에서 수십 개의 닭장을 갖고 있던 그 이씨 말이다. 순간 흐릿했던 눈이 점점 커져가는 용선이었습니다. 그 이씨와 너 사이를 알던 이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나 본데. 네가 그토록 호라비 이씨를 따라다니면서 어찌해볼까 그리도 찝쩍거리던 것을 내 진작부터 몰랐을 줄 아느냐. 그러고 나서 네가 저질렀던 그 만행가정 말이지. 이 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용선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제가 그리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요. 그 어르신이 어찌나 완강하시던지. 전 정말 그 마음 하나는 진심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여우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럼 그것이 진심이었다 한들 어찌 그런 못된 짓을 벌였다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다 네 자백을 기다리느라 참고 있는 것인 줄 모른다는 것이야. 안 되겠다. 이 요망한 것을 당장 잡아먹는 수밖에. 이 순간 두 눈을 질끈 감던 용선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알겠습니다요. 지금 제 죄를 바로 고하겠습니다. 전 그 이씨 호라비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말입니다. 분명 그 닭들을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을. 그것에 더 욕심이 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요. 그래서 그 절 아내로 받아달라 그리도 애원했건만은 몇 날 며칠을 끌면서도 언제부턴 잘 만나주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 큰 맘을 먹고 함께 등산이나 하자며 이 산중을 올랐건만 글쎄 그 이씨가 그만 만나자라 이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유는 고사하고 그냥 제가 욕심만 많아 보여서라는데 어찌 그런 사사로운 것이 이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더 따지고 들자 계속 말을 말라며 절 뿌리치기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잇지 못하는 용선이었건만 그녀의 등 뒤에 있을 여우의 존재에 덜컥 겁이 더 올라와 버린 그녀였습니다. 괜히 말을 멈추었단 이유로 갑작스레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전 그 산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요. 그 이씨가 산중 토끼에서 마치 남의 일처럼 기지개만 피면서 다시 내려가려고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전 그때 도무지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서 그만. 어느덧 여우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이씨를 밀어버리고 말았더랬지요.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요. 거기가 그리 높은 곳이 아닌 것 같았지만서도 그냥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내 그것만 알면 널 그냥 바로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을. 그러자 그곳이 어디인지 상세히 이르는 용선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전 정말 그리 될 줄 몰랐습니다요. 실종이 됐다 하여 그곳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은 차마
갈 수가 없었습니다요.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요. 이런 마지막 말과 함께 큰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용선이었어요. 허나 그 여우가 그녀의 옆을 지나쳐 모습을 드러내자 그 울음은 뚝 하고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100년 묵은 여우는 온데간데 없이 여우 사냥꾼 장필삼과 민봉기만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입으로 이젠 전부 다 고한 것을. 이제 넌 큰 벌을 받고도 더 큰 천벌을 죽어서도 받아야 쓸 것이야. 우리 아버지를 네가 감히.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피를 나눈 형제로서 본래의 성은 이씨요, 형은 이필삼, 동생은 이봉기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홀로 산에서 닭이나 키우며 살겠다는 아버지를 두고 각자의 일을 찾아 꽤나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돌아와서 보니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던 닭들은 모두 도망을 친 상태로 실종까지 되어버린 아버지에 그저 황망해만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어느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한 머슴의 얘기를 듣고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아, 이 용선마님이란 분이 말이오. 어찌나 그 닭들에 집착을 하던지. 내 이 마을에서 꽤나 오래 살았어서 말입니다요. 저 본래 닭들의 주인을 내 좀 알고 있었는데 말이오. 그분이 이씨라는 어르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겉으로는 안 놀란 척 계속 연이어 귀만 기울이고 있는 이필삼과 이봉기였지요. 근데 그분이 글쎄 실종되기 전에 말이외다. 이 용선 마님과 자주 만나는 걸 누가 봤다고 하는 거 아니겠소. 헌데 그런 얘긴 그냥 뜬소문 정도로만 지나쳤는데 말입니다. 아, 그 이씨라는 분이 딱 실종이 됐다 할 때부터 어째 갑자기 밖에 나가 닭들을 잡아오라는 거 아니었겠소. 난 처음에는 무슨 잠꼬대를 하시는가 싶어 그냥 나가는 신용만 했더랬지요. 헌데 아니 글쎄 개천을 가던 동구밖을 가던 그 어디를 둘러봐도 닭들이 6, 7마리씩 물일지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닭들을 쉬지 않고 잡아들였건만 아, 그런 수고가 어찌 이런 날벼락으로 돌아오느냔 말이오. 그 못된 머슴놈은 날 패대기 치질 않나. 그 닭들도 결국 그 불쌍한 이씨 호라비의 닭인 것을. 아, 어찌 세상이 이리도 불공평하답니까? 이런 머슴의 넋두리가 그간의 궁금증을 바로 풀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용선의 집 주변을 탐색한 이필삼과 이봉기 형제는 곧바로 땅굴을 판 뒤에 닭들을 하나둘 훔쳐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준 그 머슴은 길에서 객사를 했다 소문을 내버린 상태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양계장을 지키는 머슴한테 접근하여 그것이 여우의 짓이라는 것까지 모두 미리 짜고 친 화투처럼 돌려버린 것이었지요. 결국 나무에 묶어버린 그 용선 과부를 향해 평소 앙칼진 처자들의 목소리를 곧잘 흉내내곤 했던 동생 이봉기가 그 여우인 척을 하며 자백을 받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그 장필삼의 우렁찬 외침소리에 먼 발치의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또였어요. 진작 일이 될 줄 예상한 장필삼이 이곳 관아의 사또를 때맞춰 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여러 포졸들이 천천히 그 용선 과부를 에워싸기 시작했지요. 이곳은 조금만 속삭여도 그 소리가 한참은 울려대는 숲이었던 터. 이 용선 과부의 자백을 모두 다 듣고 난 사또인 것이었어요. 이에 그 사또의 명에 따라 곧바로 그녀를 끌고 가는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이후 그 용선 과부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옥살이만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용선 과부가 붙잡히고 난 뒤 이필삼과 이봉기 두 형제는
곧바로 그녀가 자백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낭떠러지 및 외진 그곳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오랜 시간 방치된 터였건만 그곳에 무릎을 꿇은 그들은 그나마라도 남은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한없이 목이 터져라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그 살던 집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들인 이들은 아버지의 닭들을 모두 되찾은 뒤에 다소 소박하면서도 아주 이름난 그런 양계장을 오래오래 잘 운영해 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용선의 집에 남아있던 머스마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고도 남을 그 마님 용선의 소식을 접한 직후 자신의 아들을 들쳐업은 채로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신의 자식 알기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각자의 운명은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연이란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꼭 갚는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필삼과 이봉기 두 형제가 제 아비를 곁에서 지켜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그 아비의 원수를 갚고 평생 동안 아버지를 기리고 그리워하며 살아간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자식을 낳아놓았던 머슴이었다지만 어딘가에서 털을 잡은 뒤 홀로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잘 키워나갔다 함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부모 자식지간에 온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일념통천 하늘도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